후뱅 아모린 감독이 엄청난 발언을 한 뒤에 네. 결국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결별을 하게 됐고요. 이 이야기는 맨유 팬인 우리 이민규 캐스터와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오피셜이 떴죠? 음. 예, 사실 그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아모림과 제이슨 윌콕스 그 단장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냉랭하다. 네. 마찰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었는데 거기다 기자회견장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그래도 바로 예, 오피셜이 떠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피셜 내용은 읽어주시죠. 예. 네, 일단 후뱅 아모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아모림은 2024년 11월에 선임돼 지난 5월 빌바오에서 열린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까지 팀을 이끌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리미어리그 6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구단 수뇌부는 팀이 프리미어리그에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이 변화를 줄 적기라고 판단해 어렵지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단은 후뱅 아모림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며 그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데런 플래처가 수요일 벌리와의 경기에서 팀을 지휘할 예정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아모림과의 결별을 하게 됐고 이제는 데런 플래처가 잠시나마 이 정식 감독이 선임되기 전까지 맨유의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맨유가 현재 6위기는 하지만은 사실 한 경기만 미끄러지면은 그렇죠. 예,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죠. 제가 봤을 땐 이 5등, 6등이 거의 주지에서 쫙 있어요. 그렇죠. 다 대기를 하고 있는 예. 현재 순위라서. 5위부터 15위까지가 쫙 붙어 있죠. 네. 그렇죠. 쫙 붙어 있어서 한 경기면은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성적도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그러면은 성적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모림 경질로 이어진 치명적인 수치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 올라온 건데요. 예, 아모림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 63경기 공식 대회입니다. 에서 단 24승만을 거두며 승률 38.1%에 그쳤다. 이는 퍼거슨경 은퇴 이후 맨유 감독 가운데 반 시즌 동안 임시 감독을 맡아 37.9%를 기록한 랑릭을 제외하면 최저 승률이다. 역대 정식 감독 중에서는 퍼거슨 다음 최저 승률.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시대 최저 승률인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맨유는 아모림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47경기 중 15승에 그치며 전체 경기 3분의 1도 되지 않는 승률 31.9%. 오. 왜냐면 이게 33.3%가 돼야지 3분의 1인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기록했다. 반면 패배는 19차례에 달했다라고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당 평균 승점 1.23점은 역시 프리미어리그 시대 맨유 감독 중 최악의 수치다. 그 다음으로 낮은 기록은 랑리그 1.54점이다. 근데 이것도 은근 차이가 커요. 랑리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그 아모림의 최장 연승 기록은 단 3경기에 불과하다. 이는 1월 프리미어리그 풀럼전 전후로 열린 유로파리그 레인저스전과 FC SB전에서 한 차례 나왔고 이게 유로파리그 2경기 끼어서 3연승이었던 거였고요. 이제 올해 작년 또 이제 10월에는 썬더랜드, 리버풀, 브라이턴 상대로 같은 기록을 세웠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기준 3연승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의 1년 만에 3연승을 기록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모림은 공식 대회 전체 경기 정확히 3분의 1을 패배로 마쳤다. 이는 1970년대 초 프랭크 오페럴 이후 맨유 정식 감독 가운데 최악의 성적이었다. 프랭크가 문제구만. 예.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정말 최악이었네요. 근데 사실 안 좋은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 이 맨유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기 때문에. 예. 그렇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맨유 감독으로 오면 그냥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어쨌건 그 역대 가장 안 좋은 성적을 올린 감독 중에 한 명으로 결국 역사에 남게 된 건데요. 네. 물론 뭐 그러니까 사실 성적이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일단 성적적인 부분도 따지고 가는 거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모림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역대 그 맨유 정식 그 감독들의 승률인 거죠. 퍼거슨 이후. 예, 그러면 퍼거슨 경우는 뭐 810경기에서 65.2%의 승률. 말도 안 되는 성적을 올렸고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점점 내려가네. 예. 왜냐면 국가갑니다, 순서가 지금. 그렇게 된 순서가 거니까요. 그렇군요. 예, 예. 순서가 그런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모림이 부임한 이래로 프리미어리그 성적이 그 같은 그 시기예요. 시기만 네. 놓고 보면은 맨유가 밑에서 4위입니다. 오. 승점 58점. 그 강등권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토트넘은 왜 저기 있어?
못하니까. 아 지난 시즌 17위가 토트넘, 예. 15위가 맨유. 네. 맹닭 듀오. 그리고 지금도 하위권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아모림이 부임한 이후로 맨유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모림을 경질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견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적이 그 경질의 주된 이유로 작용한 건 아닙니다. 예. 성적보다는 이제 다른 게 더 크게 작용을 한 건데요.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그 아모림 감독이 윌콕스 단장을 비롯한 구단 수뇌부와 갈등이 심화가 된 겁니다. 굉장히. 네. 그래서 이게 그 12월 24일에 완벽한 3-4-3을 구사하려면은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적응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12월 26일 날은 아예 제이슨 윌콕스 단장을 직접 지명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할 때 내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윌콕스와 보드지는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합의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저 1월 4일의 발언이 가장 좀 이 불을 붙인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마레스카 경질과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나는 헤드 코치가 아니라 매니저가 되기 위해 맨유로 왔다인 건데 네. 문제는 아모림은 헤드 코치로 온 거 맞습니다. 네. 네. 처음부터 헤드 코치였어요. 예, 그 부임 자체를 헤드 코치로 했어요.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맨유에서 아예 오피셜로 박았었어요. 이게 부임했을 때 오피셜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후벤 아모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헤드 코치. 예, 이게 그가 의미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요. 네. 아모림 이전까지의 맨유 감독들은 여기 봐봐요. 테나우 그렇네요. 오피셜이거든요. 어허. 다 매니저였죠. 매니저예요. 솔샤르 이건 스카이 스포츠에 올라온 거 제가 가져온 건데 매니저예요. 퍼머넌트 매니저. 어쨌든 이 테나나 솔샤르처럼 매니저로 부임을 한 게 아니라 그 아모림은 헤드 코치로 부임을 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림의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매니저랑 헤드 코치의 차이가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핵심적인 차이는 권한의 범위에 있습니다. 뭐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주로 쓰는 용어예요. 그 감독을 사실 다른 데는 다 헤드 코치라고 하거든요. 네. 독일도 헤드 코치라고 하고 이제 뭐 그 스페인도 그렇고 전부 다 헤드 코치라고 하는데 영국만 전통적으로 매니저라고 했어요, 감독을. 그래서 이제 감독이 단순히 코칭만 하는 게 아니야. 헤드 코치는 이제 그 코치들 중에서 헤드다라는 네. 의미인 거고 네. 매니저는 총괄한다, 운영한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선수 영입 그리고 선수 계약 그리고 클럽 정체성을 포함한 축구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통제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경영적인 역할과 코칭 역할도 결합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이제 헤드 코치 이거는 이제 뭐 미국 스포츠라던가 많은 이제 다른 곳에서 더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인 건데 뭐 운영 같은 거는 하지 않고 선수 훈련이라던가 전술이라던가 경기 당일 퍼포먼스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담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그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유형의 선수를 얘기해서 단장이 영입을 해주는 거지 누구를 지명해서 얘 영입해줘 얘 영입해줘 그건 안 되죠. 예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이 매니저는 좀 이 구단의 어떤 운영까지도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헤드 코치는 그냥 딱 경기, 훈련 이런 것만 담당하는 네.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예. 각각마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 감독이 매니저 역할까지 하게 되면은 어쨌건 간에 감독이 본인이 가장 원하는 형태로 팀을 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입김이 세지죠. 예, 그러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당 팀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긴 한데 감독이 매니저를 할 때의 단점 같은 경우는 그 감독이 실패할 경우 네. 그러면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다른 감독이 올 때마다. 지금 맨유가 퍼거슨경 이후에 계속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거는 하나의 정체성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만약에 단장이라던가 보드진이라던가 이쪽에서 이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쭉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그 노팅엄도 이 감독들을 계속 바꿀 때 포스텍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완전 색깔을 바꾸는 거다. 이거는 팀에 안 맞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색깔에 맞는 감독을 데려오는 것도 이 프론트 입장에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건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아무리 감독이 팔방미인이라고 하더라도 협상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담이 되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맨유가 원래 그러면은 그전에는 매니저를 계속 시켰다가 네. 헤드 코치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테나우가 큽니다. 네. 예. 테나우 때 정말 많은 이적료 6억 1,600만 파운드를 들여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거든요. 영입을 했는데 실패했고 애매해졌고 더 큰 문제가 본인의 에이전트와 본인 아들이 그렇죠. 그 에이전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SEG라는 에이전시예요. 여기가 테나우 아들이에요. 네. 여기가 테나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키스포스라고 그 SEG 에이전트 대표거든요.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본인 에이전트의 아들이 운영하는 선수들을 영입을 한 거예요. 그게 여기 리스트에 있는 선수들인 거였거든요. 뭐 그걸- 마운트, 호일룬 뭐 등등. 예. 그걸 비싸게 주고 영입을 했었다 보니까 야 이렇게 운영하니까 우리 큰일 났다. 안 된다. 이런 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아모림을 선임할 때 헤드코치로 데려오려고 한 거였거든요. 처음부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모림은 좀 더 보드진이 원하는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게끔 본인이 팀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끔 일단은 제한된 역할을 데려올 때부터 좀 부여한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당한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모림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인터뷰를 꺼낸 거는 월권에 가까운 거고 네. 그 이제 보드진에 대한 도전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 보드진들은 그 발언이 조금 자르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마레스카나 이제 그 아모림이나 비슷한 이유에서 경질됐다라고 거의 사임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마레스카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마레스카도 어쨌건 계약을 할 때 첼시랑 2부 리그 감독이었으니까 첼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약을 하고 왔는데 와서 이제 본인이 성과를 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권한들을 요구를 하게 됐고 네. 거기서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조금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마레스카만큼 성과를 냈으면은 감독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특히 이제 영국 쪽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왜냐면 매니저라는 개념이 더 익숙하니까. 네. 다만 요즘은 매니저가 없어지는 추세긴 해요. 요즘 매니저 하는 감독은 아르테타랑 그리고 에메리 한 이 정도? 거의 없어요 요즘은. 펩도 매니저가 아닌 거잖아요. 펩은 그러니까 근데 펩은 어느 정도 매니저의 그것도 그렇죠. 예. 할 수 있는데 펩도 공식은 헤드코치예요. 헤드코치. 네. 예, 펩도 헤드코치입니다. 근데 펩은 워낙 보여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구단에서 들어주는 거죠. 예. 그렇죠. 펩하고 클롭은 공식 명칭은 헤드코치였는데 어. 약간 조금 매니저처럼 하긴 했어요. 그 네. 둘은. 그렇죠. 예, 근데 현재 어쨌건 매니저의 역할을 그냥 확실하게 그 맡아서 하고 있는 거는 아르테타랑 그리고 에메리 정도로 현지 매체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은 영국 축구도 워낙 이게 축구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네. 좀 분리하는 형태이긴 해요. 예. 근데 그렇게 헤드코치가 많아지는 가운데 아모림은 매니저를 원했다. 어쨌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큰 이유는 이거지만은 그 외의 이유들로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일단 그 343에 대한 고집. 그렇죠. 네. 이것도 굉장히 컸다라고 해요. 매주 예. 보는 아모림의 343. 예. 정말 악몽과도 같은 343. 예. 그러니까 그 아모림이 이거는 물론 이런 의미에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황도 나를 바꿀 수 없다. 근데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데 이게 그 설득성이 본인이 있어야지 바꾼다인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다면은 그냥 무조건 바꾸라고 하면은 바꿀 수 없다라인 건데 근데 어쨌건 아모림이 343을 너무 고집적으로 활용했던 것도 보드진들이 불만이 쌓였던 이유래요. 왜냐면 그렇죠. 윌콕스는 풋백을 쓰고 싶어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단장은. 맞습니다. 네. 그런 결과를 저희가 또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브렌트포드하고의 경기였었는데요. 원래 처음에 이제 뭐 3-4-2-1로 나왔었죠. 메가이어랑 우가르테가 빠지고 마이누랑 요로 투입.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뭐 정상적으로 그냥 같은 포지션 끼워 넣기였으니까 선수만 바꾼 거죠. 예, 그러면 네. 더리우트의 위치만 바뀐 거 제외하고는 그대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다음부터가 문제였죠. 네. 그렇죠. 81분에 마운트를 빼고 루크쇼를 빼고 마운트를 마운트를 투입하죠. 예, 이 투입했을 때 당연히 사람들은 다
와 마침내 풋백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 구동은 요로가 이제 왼쪽 스토퍼로 이동을 하고 은배모가 윙백을 갔습니다. 네. 은배모가 윙백을 가는 3-4-2-1이 그대로 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85분에 도루구 빼고 지르크지. 야 이거는 무조건 풋백이다. 네. 그렇죠. 네, 이랬는데 이때조차도 마운트가 윙백을 갔던. 예. 3-4-3 없이는 못 사는 남자였어요, 정말. 거기다가 이제 그 뉴캐슬하고 경기에서 풋백 써가지고 재미를 봤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풋백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이제 3-4-3으로 돌아간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집도 이유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너무 과격한 멘트들, 특히 어린 선수들을 향한 과격한 멘트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라고 해요. 네. 예,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은 뭐 그러니까 아모림이 그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스랑 치도옵이 예전에 네. 얘네들 써라 막 이렇게 팬들이 얘기를 했었을 그렇죠. 때 그게 쌓여서 있었나 봐요. 아. 예. 아마스는 현재 챔피언십에서 고전하고 있다. 치도는 21세 이하 팀에서 항상 선발로 나서는 선수가 아니다. 이 선수들은 모든 사람들이 감독 경질해라, 나 경질하라 네. 이렇게 말하던 시기에 뛰었던 선수들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선수들인데 그래서 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난 그저 승리하고 싶을 뿐이고 만약에 그들이 적임자라면 주저없이 기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나는 뭐 경제에 대한 걱정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여서 그래서 이때 보도들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아마스와 치도오비는 앞으로 아모리미 감독이라면 절대 경기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기사 제목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이 어린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멘트잖아요. 네. 동기부여도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구단을 운영하는 보드진 입장에서는 이거 선 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뭐 가르나초는 잘못한 행동들이 많긴 예. 했지만은 네. 가르나초한테도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가 뛰고 싶으면은 새로운 클럽을 찾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다. 아예 대놓고 드레싱룸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토크 스포츠 메일 스포츠로 이렇게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 온스테인도 보도를 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팩트라는 건 거죠. 실제로 가르나초도 그 얘기를 듣고 프리시즌에 좀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이렇게 좀 토로를 했더라고요. 예.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그게 제일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현 감독에게 플랜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동기부여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가르나초는 바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네. 예. 바로 대단해요. 이렇게 또 존재감을 보여주죠. 예. 예. 빨라. 네. 가르나초 경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예. 좋아하기 쉽지 않은 캐릭터야. 네. 가르나초도.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아모림이 경질이 되면서 좀 후임 감독을 찾아야 되잖아요. 맨유도요. 네. 그래서 뭐 글라스너가 현재는 가장 어찌건간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대부분 이제 좀 공신력 높은 기자들이 현재는 글라스너 옵션을 보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뭐 그냥 온다까지는 아니고 네. 예, 옵션을 본다라는 거죠. 예. 이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나요? 저는 데런 플래처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아, 네. 이미 임시 감독에서 성공을 해서 네. 정식으로 좀 바뀌는. 네, 뭐 뒤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플래처의 어떤 축구력, 지능 이런 것들을 좀 믿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글래스너 감독의 배당이 가장 높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건 맨유 보드진들이 아모림을 경질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뭐 그러니까 아모림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뭐 그러니까 그 특히나 중앙 미드필더 보강을 해주지 않은 부분이라던가. 네. 그러니까 뭐 아모림도 처음부터 뭐 이 선수 영입해달라 뭐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그냥 이 포지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게 없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원은 누구나 문제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아모림하고 일쿡스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어그러지기 시작한 게 겨울 이적 시장 앞둔 시점에서 20 며칠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미드필더 영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영입 못 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보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예, 이번 겨울에는 영입 없다. 뭐 그러니까 맨유도 사실 재정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태이긴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한 거라고 해도 그러니까 감독도 그러니까 조금 인터뷰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국엔 아모림과 결별을 하게 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됐고 예. 데런 플래처 체제에서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맨유 팬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모림과 윌콕스 사실 결국은 이 둘의 싸움이 가장 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림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월권에 해당하는 좀 행위라고 여겨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본인이 성적이 좋다면 포드진들이 끝까지 믿음을 보내줬을 텐데 까방권을 가져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성적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뷰까지 그렇게 한다. 이거는 사실상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고 앞서 이제 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못 해준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완벽한 3-4-3을 구축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든다라는 거를 느꼈다. 이게 사실 조금 돌려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인터뷰에서 티를 내다가 바로 어제 또 그냥 이른바 들이박았죠. 그러면서 확실히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좀 인터뷰를 세게 한 것도 있는데 결국엔 첼시 팬들도 마레스카도 욕하고 보드진도 욕하고 네. 맨유 팬들도 아모림 욕하고 보드진도 욕하고 아니, 다음은 실제- 토트넘이다. 네. 딱 돼. 아니 근데 실제 그 저도 반응들을 보니까 아모림 나간 거에 대해서 현지 팬들 반응이에요. 네. 현지 팬들 반응을 보면은 아모림 잘 나갔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거기에 꼭 붙는 게 윌콕스 사진 딱 올리면서 다음은 너다. 같이 나가라. 네. 네. 너네 둘이 싸웠으니까 너네 둘이 책임지고 나가라. 약간 네. 좀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맨유의 좀 안 좋은 상황까지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